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병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거나 자주 있거나 오래 가는 분들, 그러면 반드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몸에 염증이 자주 생겨요. 몸에. 남들보다 조금만 피곤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잠만 좀 못 자면 염증이 생기고, 이게 체질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려도 저는 안 걸렸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저는 면역력이 좀 강하게 태어났고 제 아내는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같이 걸려요. 저는 웬만하면 안 걸려요. 물론 저도 걸릴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있지만 10번 걸릴 때 저는 한두 번밖에 안 걸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면역력이 강하면 염증이 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학대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겨요. 네, 저의 약한 부분. 저의 약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쭉 보면 어디까 쭉 생각해 봤더니 전 치아 쪽이 약해요. 저는 몸 피곤해지고 힘들면 항상 치아 쪽이 안 좋아져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고 이빨을 안 닦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덜 닦았어요. 네, 그리고 관리를 많이 안 했어요. 치아 관리를. 치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고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안 먹는 게 치아 관리에 가장 좋아요. 근데 치아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썩었어요. 굉장히 많이 썩고 그게 20살 때까지 그 썩는 여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하거나 피곤하면 방광염이 걸리는데 저는 그때 다른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날을 새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치아 쪽에 염증, 잇몸이 좀 아프거나 치아가 갑자기 시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저는 프로폴리스를 자주 입에 물고 있거나 수수 물고 있거나 소금 이런 것들 입에 삼키지 않고 많이 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한 부분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몸이 말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증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방광염, 어떤 사람은 위염, 어떤 사람은 잇몸, 치주염, 어떤 사람은 비염. 네. 특히 환절기 때 그러잖아요. 환절기 때 비염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환절기 때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러지, 면역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 꽃가루가 들어오는데 내 몸에 꽃가루가 이물질이라고요. 그걸 막아내면 괜찮은데 못 막으니까 그 폐 천식계 기침이 나고 막 그런다고. 비염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주 걸리는 염증들이 있다면 그 염증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려요. 감기에. 어떤 분들은 감기에 1년에 10번 걸리면 거의 1년 내내 걸린 거 아닐까요? 네. 1년에 10번 걸리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여름에도 감기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잘 걸리죠. 여름에도 걸리고 잘 안 나아요. 감기 한번 걸리면. 물론 감기의 유형마다 뭐 오래 가는 게 있고 좀 덜 가는 게 있지만 그냥 한 번 감기 걸리면 무조건 2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1달, 2달 기침이 안 떨어져요. 1달, 2달 동안 계속해서 몸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면역 약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상처가 잘 안 나요. 면역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부위에 다치거나 하잖아요. 근데 잘 건드리지 않는 곳은 그래도 잘 낫는데 발등 같은 데나 이렇게 관절 이런 데 진짜 안 나요. 어떤 분들은 상처가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가요.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 보통 물이 강이나 그 댐에서 얼 때 그 날씨가 추워서 유지해야 점점 더 얼음층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얼 때 뭔가 톡 건드리면 또 얼려면 시간 걸리고 톡 건드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드리면 자꾸 이게 잘 안 나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날씨가 덜 추워서 그런 거죠. 그 말은 면역 체계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면역체 회복력이 지금 여기에 움직이는 이것보다 더 강하면 잠자는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100이에요. 다친 게 상처가. 근데 이게 잠자는 시간 동안 30이 낫고 또 움직여서 잘못된 게 10이 나빠져요. 또 잠자는 동안 또 30이 낫고 10이 나빠져요. 그럼 결국 시간 지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것, 나빠진 것, 좋아진 것, 나빠진 것.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지는 게 20, 나빠지는 게 20.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상처가 오래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면역이라고. 근데 유독 상처가 비정상적으로 안 낫는다라고 하신다면 면역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요, 병이 생기잖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외상과 질병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기를. 정말 그 정도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고 육체가 느껴져서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아요. 그래서 면역이 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센 사람은 와서 어린 아이가 두먹 툭툭 쳐도 괜찮아요. 힘이 약하면 막 다 짜증나. 자동차가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요란한 자동차 있어요. 타이어가 윙 거리면서. 근데 이렇게 차는 뭐가 없어요. 사륜구동이 아니거나 힘이 약해서. 힘이 센 차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떨어지죠. 짜증이 잘 나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때 짜증이 많이 날까요? 좋아질 때 짜증이 날까요? 안 좋아질 때 많이 나요. 체력이 약해지거나 면역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안 좋지만 몸이 약해지면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별거 아닌 어떤 말들이 지금은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는데도 이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언제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입안이 자주 헙니다. 입안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오래 놔두잖아요. 병이 됩니다. 100% 무조건 병이 돼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